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저는 경안천 상류 지류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이 흘러내려가다가 이렇게 모래톱이 형성되고 물이 많이 흘러내려갈 때는 여기가 물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부유물질이 많이 쌓여 있고요. 이런 곳에 냉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냉이도 있고요, 미나리도 있고요, 곰보배추라고 부르는 배암차지기도 있고, 다양한 나물들이 여기에 터전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곳에 제가 약속해 드린 대로 황새냉이하고 좁쌀냉이가 있어서 저도 많이 헷갈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황새냉이입니다. 황새냉이고요. 황새냉이는 아주 포기가 커서 크게 성장한 개체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 잎을 봐야 확연하게 좁쌀냉이하고 황새냉이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한 중간 정도 크기의 황새냉이인데 그렇게 포기가 아주 복잡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린 개체들을 보면 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황새냉이의 특징입니다. 근데 성장하면 얘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해지고 포기가 크게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어릴 때는 복잡하지 않고 좀 엉성해 보입니다. 황새냉이는 저쪽에 있었는데 제가 한 2-3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좁쌀냉이는 보시면 키가 크지 않고 그렇게 다닥다닥 뭉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거는 황새냉이네요. 크게. 자, 여기 보시면 좁쌀냉이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뭉쳐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어린 개체들인데도 굉장히 복잡하게 뭉쳐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도요. 그리고 어린 개체들도 이렇게 털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어린 개체인데 꽃이 피려고 벌써 꽃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꽃대가 형성되면 털이 상당히 많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굉장히 털이 많은 것이 이 좁쌀냉이의 특징입니다. 좁쌀냉이들은 이렇게 털이 많고 복잡하게, 큰 개체들에서는 차이가 안 나지만 이렇게 어린 개체들도 굉장히 복잡하고 포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다. 이게 좁쌀냉이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어린 개체인데 굉장히 복잡하고 털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황새냉이는 털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쭉하게 성장을 해요. 길쭉하게 성장을 하고 좀 엉성하게, 어딘가 모르게 엉성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이 황새냉이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황새냉이하고 좁쌀냉이 자세하게 비교 설명해 드린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솔직하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일반 참냉이하고, 참냉이라 부르는 냉이하고 좁쌀냉이 구분하는데 황새냉이하고 좁쌀냉이만 있는 곳에서는 저도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황새냉이하고 같이 있는 곳에 막 섞여 갖고 있는 곳에서는 솔직하게 저도 어떻게 구분을 해드려야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좁쌀냉이는,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좁쌀냉이의 특징은 해가 잘 들고 건조한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풍성하게 자랍니다. 하지만 물이 많은 하천가나 좀 약간 그늘지고 하면 이 역시도 좁쌀냉이도 여리게 보이고 털이 적어지고 황새냉이와 흡사해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좁쌀냉이 여러분한테 설명드린다고 해놓고 솔직하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냉이 종류는 다 우리 몸에 유익하고 간을 이롭게 하고 눈을 밝게 해주는 그런 효능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입맛도 돌아오게 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좁쌀냉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나와놓고 저도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하천가 주변에 경작하고 아직은 이제 경작을 안 하는데요. 주변에 보면 말랭이들이 떨어져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얼핏 보면 여기에 시금치도 있는데 시금치도 닮았고요. 또 개망초도 이렇게 올라올 때는 비슷합니다. 개망초 아니고요. 개망초는 털이 있는데 말랭이는 털이 없습니다. 털이 없고 뺀질뺀질하니까요. 잘 살펴갖고 확인하시면 나물로 드실 수가 있고요. 여기 말랭이는 씨앗도 엄청나게 많이 달립니다. 다른 냉이도 마찬가지겠지만 말랭이는 유난히 많이 달려요. 그래서 여기 씨앗들 떨어진 거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이제 말랭이를 성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랭이 씨앗을 성명자라고 해서요, 약으로 쓰는데 눈을 굉장히 맑게 해주고 간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니까요. 냉이 종류들은 이 말랭이 뿐만이 아니고 다 간을 이롭게 하고 자주 드시면 눈도 맑아지고 피도 깨끗하게 한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전부 말랭이 씨앗이 떨어져 갖고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말랭이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추워 했는데 언제 그랬느냐는 듯 꽃다지도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꽃다지는 한번 만나면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지만 식물체가 작아서 이렇게 많이 뜯을 수고 채취할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씩 채취해서 맛보시면 좋은 그런 나물입니다. 벌써 꽃이 펴가지고 여기 상당히 많네요. 말랭이도 벌써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서는 말랭이도 꽃을 피우고요. 거름기가 있고 양지 바른 곳에는 이 꽃다지도 굉장히 튼튼하네요. 우리가 참냉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벌써 꽃이 폈습니다. 여기 튼실하게 성장하면서 꽃이 폈어요. 냉이는 꽃이 피면 뿌리에 심이 박이기 때문에 맛도 떨어지고 이제 질겨서 못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물침개 나물이네요. 물침개 나물이 씨앗이 떨어져서 엄청나게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나도냉이네요. 나도냉이 매운맛보다는 좀 쓴맛이 많이 도는 나도냉이도 보이고요. 같은 지역에 자라는데도 냉이들의 모습이 조금씩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냉인데도 조금 전에 보셨던 것보다 훨씬 더 잎의 결각이 심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닥냉이 속의 냉이입니다. 요거는 속속이 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뿌리가 굉장히 어린 것 같지만 뿌리가 굉장히 튼튼해요. 튼튼하니까 이런 거 잘 눈여겨 보셨다가 나물로 드시면 뭐 뿌리가 많기 때문에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 나물입니다. 자, 같이 보여드릴게요. 우측은
자, 얘는 속속이 풀, 얘는 좁쌀냉이입니다. 이제 구분이 가시나요? 좁쌀냉이하고 속속이 풀 구분 가시죠? 얘가 황새냉이 속이기 때문에 얘는 뿌리가 수염뿌리고 얘는 굵은 인삼처럼 굵은 뿌리가 생기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황새냉이 속이고 얘는 개간냉이 속입니다. 꽃도 노란 꽃이 피고 흰 꽃이 피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 거 이제 구분하시는 포인트가 될 것이에요. 자, 여기 냉이 속속이 풀하고 여기 일반 냉이도 여기 있네요. 아니, 요 포화풀은 좀 빠지고 일반 냉이고 속속이 풀입니다. 얘네들은 둘 다 뿌리를 먹을 수가 있어요. 뿌리가 굉장히 튼튼해요. 자, 이런 식으로도 정확하게 비교해 드리는 것이 들매곡간 채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엉성하게 뭐 이상한 짧은 영상 올려놓고 다음 영상은 좁쌀냉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해놓고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다양한 냉이 종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질보다 양으로 오늘은 때우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비교하는 영상, 선명한 영상을 만들어서 자꾸 가르쳐 드리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좁쌀냉이 설명하다가 이제 기본종인 냉이, 자, 잎은 요렇게 생겼고 뿌리는 요렇게 직근입니다. 냉이를 보셨고요. 또 다닥냉이 속의 냉인데 잎의 모양이 또 천차만별입니다. 요거 다닥냉이 속도 잎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뿌리는 직근으로 내려오고요. 이거 오늘 이제 주인공인데 뿌리는 수염뿌리입니다. 좁쌀냉이에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황새냉이는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좁쌀냉이는 포기가 무성하고 크고 털이 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대형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주 영양 상태가 좋은 곳, 그늘진 곳에서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뿌리는 보시는 것처럼 수염 뿌리입니다. 먹을 게 없죠. 자,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좀 자줏빛이 많이 돕니다. 자, 수염 뿌리입니다. 자, 여기 이제 좁쌀냉이라고 제가 채취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황새냉입니다. 황새냉이고요. 뿌리가 수염 뿌리입니다. 지금 씻어 가지고 지금 가닥가닥 이렇게 모여 있어서 그렇지 전부 다 수염 뿌리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이 중에서 가장 큰 포기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뿌리는 빈약합니다. 수염 뿌리예요. 붉은 뿌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나도냉이. 나도냉이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럽 나도냉이, 나도냉이 똑같이 생겼어요. 씨앗에, 그러니까 씨방이 달리는 모습에 따라서 유럽 나도냉이냐 나도냉이냐를 따지는데 우리가 뭐 식물학자도 아니고 요런 게 있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여태 황새냉이로 알고 열심히 캐 드셨던 속속이 풀입니다. 개간냉이 속에 속속이 풀. 자, 개간냉이는 잎이 요런 식으로 생깁니다. 요런 식으로 잎이 넓적하게 생기는데 같은 속이지만 얘는 이렇게 잎이 굉장히 좁고 촘촘하게 생겼죠. 뿌리는 굉장히 튼실합니다. 뿌리는 아마 냉이 속 중에서 가장 튼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냉이입니다. 시금치나 근대를 닮은 말냉이. 자,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좁쌀냉인데 좁쌀냉이하고 황새냉이하고 비교 설명해 드린다고 했으면서 제대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 동네 다양한 냉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실물들 비교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들매곡간이 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람 신청해 주시면 저도 좋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